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물건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며 그냥 넘기십니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지켜질 수도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약 1%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 20년이면 20% 이상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의 결과인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꾸준한 습관만으로도 70세, 80세, 심지어 90세 이후에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근육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그냥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 6가지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 4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습관들은 의학 논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작은 건강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4분의 1이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굳어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밤새 몸은 휴식을 취하며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근육이 잠들어 있는 듯 뻣뻣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약보다 강력한 근육 비타민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복지연구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아침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 5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스트레칭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밤새 고여있던 혈액을 순환시켜줍니다. 둘째, 뇌와 근육을 동시에 깨워 하루의 에너지를 높입니다. 셋째, 관절의 윤활액을 활성화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즉, 스트레칭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이 정말 근육을 늘려주는가?
아니면 단지 몸을 덜 뻣뻣하게 만드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스트레칭이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스트레칭이 근육 내 미세 혈류를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을 도와준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부터 봅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 5분만 스트레칭에 투자하면 남은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뻗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양쪽 다리를 차례로 쭉 뻗으며 발끝을 당겼다 밀어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허리와 다리 어깨 근육이 깨어납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세 할머니 한 분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무릎 관절이 뻣뻣하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도 고가의 운동기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이었죠.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선생님 이제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저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단 5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휴대폰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단 5분이라도 몸을 깨워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아침에 먹었을 때와 밤늦게 먹었을 때의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합성이 2배 가까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로 있던 근육은 아침에 영양을 공급받아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하루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아침부터 근육 합성에 시동을 걸면 하루 종일 근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하루 전체 단백질 총량이 중요하지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화된 근육은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의 자극이 특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가볍게 뜨지 마세요. 빵 한 조각과 커피만으로는 근육이 버티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70대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의 피로와 점점 약해지는 다리 힘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아침 단백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컵, 연두부와 김치 조금, 삶은 콩이나 병아리 콩 한 줌, 이 정도면 충분히 아침 단백질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겁지 않으면서도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찾아와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침을 거의 걸러오신 거였죠. 제가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라고 권유했고 2달 후 다시 뵀을 때 그분은 계단을 훨씬 가볍게 오르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달걀 하나 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근육 건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것은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달걀 하나,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정작 갈증은 심하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근육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물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근육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신호는 둔해집니다. 즉,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고 권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근육 건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수분 부족이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근육 감소를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물을 단순히 갈증 해소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육을 위한 영양소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흡수하고 활용하기 쉽습니다. 둘째, 아침 기상 직후 한 컵의 물은 근육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밤새 디하이드레이트 상태였던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셋째, 운동 전후의 물은 근육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 근육 경련과 쥐를 막아줍니다.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 근육이 자꾸 뭉치고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셨는데 확인해보니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채 안 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꼭 챙기시라 고 말씀드린 후 2달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쥐가 나서 괴롭던 게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육은 약도 좋아하지만 물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아직 한두 컵도 못 마셨다면 지금 당장 옆에 컵을 두고 조금씩 마셔보세요. 근육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챙겨 마실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건강을 되돌려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의 젊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나이가 드니 무거운 걸 들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육을 지키는데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은 유지되고 몸의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을 받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벽 밀기입니다. 벽을 두 손으로 밀며 팔과 어깨에 가벼운 압박을 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팔 근육이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노인연구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거운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더 오래 근육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거운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지만 가벼운 운동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 근육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가? 일부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고령자에게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더 크므로 안전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10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TV 앞에서 무심코 보내는 10분을 몸에 투자하면 노후의 근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의자, 스쿼트 10회, 허벅지와 엉덩이를 깨웁니다. 벽 밀기, 샤룸 10회, 팔과 어깨 힘을 살립니다. 발끝 들기 15회,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매일 해도 온몸의 주요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다며 찾아오셨는데 제가 권한 건 단순한 의자 스쿼트와 벽 밀기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시던 분이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계단도 덜 힘들어요. 그분의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운동은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한 게 답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만약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의 근력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또 꾸준히 자극하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다리 힘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십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해롭다라는 말.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소금을 거의 빼버리고 음식 맛이 싱겁다 못해 밋밋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이 근육 건강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쉽게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량 감소까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친 저염식을 한 고령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근육 경련과 전신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적정 수준의 나트륨을 유지한 환자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체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금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특히 노년층에서는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근육 소모를 가속화한다고 반박합니다. 즉, 균형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장합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그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을 지혜롭게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 속 숨은 소금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싱겁게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기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근육이 먼저 항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늘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하루 한 꼬집 정도는 소금을 음식에 추가해보라고 조언드린 후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힘이 좀 돌아오고 쥐도 덜 나네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근육은 균형을 원합니다. 과한 소금은 해롭지만 부족한 소금도 위험합니다. 답은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아울입니다. 내일부터는 소금에 대한 두려움 대신 균형 잡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 대신 달콤한 주스를 한 잔 마시거나 오후 피곤할 때 달달한 커피 믹스나 탄산음료를 찾는 습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많이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단 음료가 근육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음료 속 당분은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단백질이 쌓이지 못하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당분 섭취가 많은 그룹은 2년 만에 근육량이 평균 8%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르게 손실되는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소량의 당분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노인의 근육은 이미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 섭취가 근육 손실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 믹스 한 잔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설탕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4잔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분이 없는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도록 권유했고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괜히 달달한 게 힘을 준다고 착각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분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과일의 당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가공된 설탕 음료와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 탄산음료는 근육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음료를 몇 잔이나 드셨나요? 혹시 2-3잔이 넘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넣어주는 음식과 음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낸 그 순간 근육은 조용히 힘을 되찾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더니 속이 든든하더라. 밤에 과일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식사가 근육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은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와 저장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밤에 먹은 음식이 근육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근육을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 자주 간식을 먹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1.5배 빨랐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근육세포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늦은 밤이라도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간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는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대다수 연구는 고령층에게는 늦은 밤 과식 자체가 해롭다는 데 동의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사이 체력이 눈에 띄게 줄고 근육량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식을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근육량이 회복세를 보였고 환자분께서도 아침에 덜 피곤하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밤마다 작은 습관처럼 간식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로 대신해 보세요. 의외로 배고픔이 잦아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음식으로 방해하면 근육은 제대로 재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늦은 밤 식사. 그것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힘을 빼앗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은 못해도 TV 볼 때 가끔 다리라도 주물러요. 집안일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근육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활동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허벅지 근육의 단면적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4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들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한두 번 강하게 운동하면 충분히 보상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앉아있는 습관은 운동 한두 번으로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루 전체의 활동 균형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집에서 TV를 하루 약 7시간씩 보셨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셨지만 근육량 검사에서 빠른 속도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만이라도 걸으시라고 권유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뵀을 때 환자분은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리 힘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잠시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30분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다리를 털어주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가급적 걸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근육은 큰 운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움직여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끊는 순간 근육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의 적은 노화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만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육은 몸 전체 건강해 보이지 않는 수호자입니다. 첫째, 근육은 면역력의 창고입니다. 근육 속 단백질은 필요할 때 면역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독감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폐렴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근육은 두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와 근육은 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기억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근육은 혈당과 체중 조절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 중 하나가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근육은 단지 에너지 소비 기관일 뿐 두뇌나 면역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의 다수 의견은 다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세포와 뇌신경을 직접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살아있는 장기라는 개념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께 근육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면역도 약해지고 기억도 약해지고 삶의 즐거움마저 줄어듭니다. 실제로 78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늘 무기력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아침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권유한 뒤 6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좋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삶을 지켜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육은 우리에게 젊음을, 독립적인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후로 근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근육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우리에게 2배, 3배의 선물을 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습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거대한 헬스 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일상 속의 소소한 습관들을 가장 크게 방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5분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더하는 것, 물을 하루 5컵에서 7컵으로 늘리는 것. 이런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실행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식사 습관,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기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간식을 피합니다. 운동 습관, 하루 3번 광고 시간에 맞춰 의자에서 일어나 스쿼트 5회만 해보세요. 수분 습관,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마실 때마다 작은 체크를 하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를 모으면 하루 일과 전체가 달라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습관의 누적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 10분씩 꾸준히 걷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10년 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육은 화려한 자극보다 꾸준한 신호를 기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2가지만 실천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달걀 1개, 저녁 30분 산책. 6개월 후 그분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힘이 없으니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 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를 하나라도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근육은 거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반기며 그때마다 조금씩 회복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달이 힘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건네는 선물. 그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 근육을 지키기 위한 6가지 좋은 습관과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힘이 빠지고 다리가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곧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열쇠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단백질 타이밍을 지키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과한 저염식단 음료, 늦은 밤 식사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만 멀리해도 근육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계단을 다시 오르내리게 되었고 또 다른 분은 손주와 놀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몸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장기이고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지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손주와 놀며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내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